슈아쌤입니다. 앞선 영상들의 피드백 중에서 내용이 어렵다는 피드백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법과 암기법에 대해 따로따로 한 번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상 중에 이 영상은 공부법에 관한 영상이에요. 앞선 영상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전보다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영상, 공부와 암기가 정말 달라? 진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엔 감독님이 한 분인데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 가보면 감독님들이 되게 많아요. 메인에 이름이 적히는 총감독님, 연출감독님 말고도 촬영, 음향, 음악, 조명, 미술, 편집, 특수효과, 액션, 의상, 분장 감독님들이 계세요. 다들 꼭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시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촬영, 음향, 음악, 조명, 감독님 네 분만 모셔보겠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요. 연출 감독님이랑 촬영, 음향, 음악, 조명 감독님들이 모여서 영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영화 하나를 분석한다고 해볼게요. 이 영화를 보실 때 촬영 감독님이시니까 촬영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실 거예요. 어떤 게 A 카메라고 어떤 게 B 카메라고 지금 저 각도가 나오려면 어디에 카메라를 걸고 촬영을 했을 거고 등등등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실 테죠. 음향 감독님은 음향을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실 거예요. 아, 여기서 이런 소리들을 넣어서 긴장감을 유지시켰다가 저기 전등이 터지는 씬에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었구나. 이 소리는 이 영화의 음향 감독님이 그 전 영화에서 쓰려고 만들었다가 장면이 삭제돼서 못 썼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깨알같이 살려서 쓰셨구나. 같은 식의 음향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분석하게 될 거예요. 음악 감독님은 음악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시겠죠. 주인공의 테마 음악의 전주 부분을 살짝 바꿔서 뒤에 깔아줬네. 그럼 이 인물이 등장인물과 연결이 있을까? 조가 단조로 바뀐 걸 보니까 주인공하고 안 좋게 엮인 인물인가? 같은 식의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실 거고요. 조명 감독님은 어떻게 조명을 썼길래 저렇게 저녁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화면에 인물들의 동선이 명확하게 나올까? 저게 광량과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은 식으로 빛을 따라서 영화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촬영, 음향, 음악, 조명 감독님들이 영화를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총감독님, 연출 감독님은 촬영으로 한 번, 음향으로 한 번, 음악으로 한 번, 조명으로 한 번 해서 4번을 봐야 될 겁니다. 촬영, 음향, 음악, 조명 감독님이 자신의 전문 지식에 따라서 영화 분석을 하는 상황을 한 개의 질문을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촬영 감독님은 촬영 질문, 조명 감독님은 조명 질문 해서 한 개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영화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총 감독님은, 연출 감독님은 4가지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분석한 셈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의 뇌를 CPU라고 생각해 보고요. 한 번에 질문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CPU를 1코어 CPU라고 할 거고 한 번에 질문 4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CPU, 총 감독님의 CPU를 4코어 CPU라고 하겠습니다. 뇌가 하나인데 사람에 따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의 수가 다른 것처럼 컴퓨터의 CPU가 하나인데 CPU에 따라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의 수가 다르고요. 이것에 따라 4코어, 6코어, 8코어 CPU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촬영, 음향, 음악, 조명 감독님이 1코어의 CPU를 돌리고 있다면 총 감독님, 연출 감독님은 4코어의 CPU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CPU와 코어의 개념은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국어 공부법을 만들다가 떠올린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되게 긴 국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일이 있었어요. 모인 친구들은 모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손에 들린 샤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 긴 지문을 한 번만 읽고 문제를 다 풀었고요. 어떤 친구는 그 긴 지문을 2번 읽고 문제를 풀었고요. 다른 친구는 지문을 3번, 4번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모두 시간 내에 풀었고 모두 답을 맞췄는데요.
어째서 지문을 읽는 횟수에 차이가 있는 걸까?에 대한 저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괜찮은 답이 나왔고요. 지금의 CPU 코어로는 그 중에서 가장 설명이 쉽고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그때 당시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긴 지문을 한번 읽고 문제를 다 풀어낸 친구는 4코어의 CPU를 돌리는 친구라서 한 번에 4가지의 질문을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무런 의문 없이 그냥 글의 의미만 따라가면서 내용만 따라가면서 지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 문장 하나를 읽으면서 이 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되지? 여기서 사용한 국어 논리는 뭐지? 전체 문단에서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 이 문장은 이 글쓴이의 객관과 주관 중에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처럼 4가지의 질문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한 번 읽었지만 4번 읽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문을 다시 읽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지문을 2번 읽고 문제를 푼 친구는 2코어 CPU를 돌린 것이고, 지문을 4번 읽고 문제를 푼 친구는 1코어 CPU를 돌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1코어 CPU인 친구가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아무런 추가 질문 없이 암기의 관점에서 그냥 지문을 따라가면서 읽을 때 공부의 관점에서 문장마다 질문을 하나씩 해가면서 읽는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처럼 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암기를 많이 하면 된다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암기를 잘하려면 암기를 해야 돼요. 지문을 잘 읽으려면 문장을 보고 내가 하는 질문이 많아야 돼요. 내 CPU의 코어가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만약에 공부를 암기로 접근해서 지문이 잘 안 읽히네. 내가 상식이 부족한가 보다. 아는 게 부족한가 보다. 문해력이 부족한가 보다로 넘어가면 공부와 암기가 쾅 부딪혀서 뇌통사고가 납니다. 쌤, 그래도 전보다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공부와 암기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CPU와 코어와의 관계를 설명해 볼게요. 어떤 식의 시험이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 일단 시험 문제와 보기가 있으니까 질문이 한 개 있는 셈입니다. 그 적혀 있는 질문을 읽고요. 답이 생각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한 번의 질문을 하나 처리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코어가 한 개 있는 상태고요. 문제를 보고요. 그것과 연관된 질문을 내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만든 문제일까? 를 할 수 있으면 문제 하나에 질문 둘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코어가 2개 있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그래도 공부와 암기가 혼재되어 있다고 느낄 만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과목 중에 수학은 명료하게 공부와 암기가 분리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학생들도 다 알아요. 아, 수학은 암기가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암기가 아니고 어떻게 공부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푼 문제집이 한 학년 동안 반 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능 1등급 받는 친구들 수두룩하니까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수학이 암기다라고 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수학은 CPU와 코어를 연관해서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자,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예제가 있고요. 그것과 비슷한 유제가 있어요. 근데 예제는 설명을 듣고 똑같이 나왔으니까 푸는데 유제는 비슷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져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말하죠.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 둘이 다른데 이거 유제 맞아요? 이 달라 보이는 두 문제가 왜 비슷한 문제로 유제로 엮였는지 이해하려면 코어가 둘 있어야 돼요. 자, 코어가 둘인 사람이 A, B, C, D로 이어지는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볼게요. A라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은 코어가 둘이니까 이 문제는 K를 물어보는 것인가? 하고 한 가지 문제,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 C, D 문제를 풀다가 E라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것은 K를 물어보는 것인가? 하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앞에서 K에 관해 물어본 문제가 또 있었는데 하면서 문제 A와 문제 E가 엮여요. 그럼 이 두 문제는 유죄가 됩니다. 근데 코어가 하나 있는 CPU를 돌리는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이 왜 유죄인지를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문제 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A에 대한 강의를 더 열심히 듣던지, 아니면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를 더 많이 푸는 식으로 지식의 양을 늘리는 암기식의 수학 공부를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떨지 우리 다 알죠. 강의를 다 외우고 시중에 수학 문제를 다 풀어도요, 문제 2가 왜 문제 A의 유죄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이런 유죄를 풀려면 수능 기준으로 3점짜리 문제를 맞추려면요, 코어가 2개 필요하고요. 4점짜리 문제를 맞추려면 코어가 3개 필요해요. 수학 문제를 보고 내가 괜찮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질문의 수가 부족하다면 수학책을 다 외운다고 해도 수학 실력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암기와 공부는 다르니까요. 이렇게 코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의 개수를 늘리는 정신활동을 우리는 공부라고 불러요. 진짜 공부를 하면 진짜로 CPU의 코어가 늘어나고요. 4코어 정도만 돼도 인생이 편해집니다. 4코어 CPU로 요리를 하면요, 불 조절하면서 간도 조절하고 양도 조절하고 순서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가 진짜 빨리 늘고요. 게임을 하면 내 속도, 상대방의 속도, 상대방이 자주 쓰는 스킬, 내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스킬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빨리 잘하게 됩니다. 학생 때 공부한 거 커서 쓰지도 않는데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도 대표적으로 공부와 암기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문이에요. 학생 때 코어를 늘리지 않고요, 성인이 된 후에 CPU의 코어를 늘리고자 하면 난이도가 정말 크게 상승해요. 특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면요, 코어를 늘리기는커녕 있는 코어를 활용하는 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하면서 출근합니다. 있는 코어를 쓰는 것도 힘든데 업그레이드를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학생 때 업그레이드한 코어의 개수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이 때로는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하고 한탄을 하죠. 슬픈 소식은 공부와 암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돌아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또 뇌통사고가 나겠죠. 기쁜 소식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굳이 학창시절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지금부터도 코어가 늘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코어는 질문의 처리 개수라서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요, 내가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질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와 관련된, 어떤 암기와 관련된 뇌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것은 공부인가 암기인가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실 거고, 그것에 추가 질문, 이러저러 하니까 이건 공부가 아닐까? 이러저러 하니까 이건 암기가 아닐까? 도 확보되고, 그래서 코어가 1개에서 2개 정도는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늘어나요. 느낌 좋죠? 자, 여기까지 기초공부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암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역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